안녕하십니까. 잘 보냈어요? 자, 지난주 거 좀 복습해 볼 텐데, 지난주에는 지난주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이 물건하고 채권 개념 공부했는데, 먼저 물건은 뜻이 뭐죠? 일단 이렇게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이번이 이제 핵심이죠. 물건의 가장 단순한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지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지배한다는 게 이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물건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물건의 성질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절대권, 절대성 있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채권도 있었죠. 채권. 일단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라고 뭐 하는 권리죠? 요구하는 권리. 그리고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 이게 무슨 주의죠? 물건 법정주의. 이 물건 법정주의에 관한 조문이 185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물건을 창설시킬 수 있는 근거는 딱 두 가지 뿐인데, 그 두 가지가 뭐죠? 법률하고 관습법. 두 가지가 물건 창설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의 물건의 종류에서 총 몇 가지 배웠죠? 8가지. 8가지 개별 물건. 이름 첫 번째가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법은 시험범위에 제외되고 이제 7가지 우리가 공부한다 그랬고. 자, 그리고 물건의 특질, 가장 기본적인 특질의 첫 번째, 물건은 기본적으로 그 물건은 나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물건의 성질이 배타성. 그리고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물건의 성질은 절대성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뭐죠? 일물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야 한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그리고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공시의 원칙이고요.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절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이게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먼저 우선적 효력은 내용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먼저 목적물은 한 개인데 한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뭐가 뭐에 우선하는 거죠?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상호 간의 우열관계는 이게 순위의 원칙인데, 순위의 원칙이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그리고 요 두 연결을 좀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물건 침해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물건 침해가 되었을 때 물권자 보호해주자. 그래서 만든 법적 장치가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뜻이요. 근데 읽어보겠어요? 물건에 대한 읽어봅시다. 시작. 물건에 대한 물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는 때 세 가지 할 수 있는 권리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세 가지는 늘 중요합니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 문제, 사례 문제를 풀 때 늘 기본이 되는 거라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첫 번째, 물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침해한 사람의 고의 과실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자.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행사를 하는 거고, 상대방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상대방은 누구예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자, 그 다음에 물건 변동의 원인에서 먼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 변동하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이 되는 거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되는 겁니다. 특히 186조하고 187조 중요했었죠. 먼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6조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생각나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는 반드시 무엇을 꼭 해야? 등기를 꼭 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 동사는 뭘 해줘야 돼요? 인도.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하였을 때 등기, 인도 같은 공시 방법을 갖췄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걸 이걸 무슨 주의라고 말하죠? 성립 요건주의. 그러니까 일단 물권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건 무슨 원칙이고 공시의 원칙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등기를 했을 때 인도를 했을 때에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건 무슨 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성립 요건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조문이 상, 공, 판, 경, 기타죠. 상, 상소, 공, 공용징수, 판, 판결, 경,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대신 뭐 할 땐 등기를 해줘야 돼요? 처분할 땐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지만 물권 취득할 때 반드시 꼭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점유 취득쇼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245조 1항. 그리고 동산 물권 변동은 소유권 파트에서 또 개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점유권 제도. 점유권은 제가 개 사례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갑이 개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대 그 자체를 보호해주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럼 점유권의 뜻 읽어봅시다. 뭘 불문하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사실상의 지배하고 점유 설정 의사 두 가지가 있어야 점유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가 인정이 되면 보호 내용 6가지가 있었죠. 6가지를 공부를 잘 해두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지난 한 주 봤더니 그 숙제 낸 사람 대단히 많더라고요. 숙제. 그 숙제 내서 제가 또 그 혜택도 제가 드렸죠. 1차 시험 면제 혜택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받으신 분 있죠, 여기. 그다음에 또 그 여러분이 그 두 문자에서 저한테 암기 코드 알려줘서 제가 또 선물로 하나 알려드렸죠. 전형 계약의 종류 15가지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15가지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또 줘야 되잖아요. 교환. 이게. 그래서 숙제 안 하신 분은 다시 한 주 동안 잘 고민해서 하나씩 알려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보호 내용이 총 6가지. 첫 번째가 어떤 점유로 봐주죠?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물권정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자력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본인이 자기만의 암기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순서가 상관없이 다 점유권의 보호 내용 6가지 잘 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걸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렇게 뼈대를 세워놔야 나중에 여기 살대를 붙여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하기 재밌어집니다. 근데 이게 전체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암만 뭐 살을 갖다 붙여도 그게 어느 순간에 자기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좀 지나면 금방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니까 꼭 체계를 잘 잡아둘 것. 그래서 보호 내용 6가지 잘 정리를 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소유권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파트. 개별 물건 두 번째 내용인데 교환으로는 1페이지입니다. 교환 1페이지고 자, 여러분 책으로 어디 오냐면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자, 거길 펴놓으시고 책 찾으셨어요? 224페이지. 그리고 칠판 옵시다. 소유권은 크게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소유권 좀 체계를 좀 잡고 안에 세부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어요. 소유권 앞부분에 먼저 첫 번째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뭐냐 이겁니다. 이건 물권 개념 설명하면서 제가 소유권 개념 조금 설명했는데 지난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럼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이때 소유권은 무엇을 하는 권리냐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지금 당장 정리할 건 아닌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에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갑이 토지 소유자라면 갑의
토지 위에 뭐 지상 공간에 있는 물건, 지표 공간에 있는 물건, 지하 공간에 있는 물건은 다 토지 소유자 갑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상린관계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상린관계가 자주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얘는 한 4월달, 5월달 가서 상린관계 경계에 관한 걸 중심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제가 추려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소유권 취득 파트죠. 소유권 취득 파트. 첫 번째가 취득시효 제도입니다. 취득시효 제도. 취득시효는 그 뜻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시효.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거. 취득시효. 거꾸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걔는 소멸시효.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생기는 건 취득시효라고 하고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건 소멸시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주물 선점 있고 그 다음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무주물은 선점, 유실물은 습득, 매장물은 발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있고 그리고 첨부제도라고 해서 이제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걸 부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과 물건이 딱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부합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혼화라는 것도 있어요. 혼화. 이건 뭐냐면 갑의 쌀하고 을의 쌀이 서로 섞인 거예요. 그럼 이게 쌀하고 쌀이 섞인 거니까 누구 쌀인지 모르죠. 갑의 기름과 을의 기름이 서로 섞였다. 그러니까 누구 기름인지 모르는 거. 이렇게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혼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가공은 여러분 알고 있는 가공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원재료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가공. 이렇게 부합, 혼화, 가공 통틀어서 말할 때 첨부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첨부제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요 소유권도 물건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당연히 뭘 행사할 수 있을까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건 213조, 214조 조문 정도 복습할 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문 하나 써놓을까요? 213조, 214조 213조, 214조 여기는 바로 좀 정리해 봅시다. 물권적 청구권 내용은 내가 소유자인데 나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물건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있을 때는 어떤 걸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나의 소유물에 방해되는 염려 있는 행위를 했다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지난번에 점유권 할 때 배웠던 내용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특히 요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이란 점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또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 형태라고 해서요. 이건 뭐냐면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경우를 공동소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공유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의도 있고 총유도 있고 그래요. 일단 이 중에서 시험용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공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유. 근데 얘는 공동소유 형태는 좀 어려워서 지금 기초과정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얘는 기본과정, 핵심 이론 과정할 때 그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색깔 이렇게 칠해놨죠. 이게 시험 문제들입니다. 일단 소유권 파트에서 어디가 시험 문제 나는지는 좀 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상린관계, 그리고 취득시효, 그리고 공동소유가 매해 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둘게 부합. 부합은 요 소유권 파트에서도 가끔 나는데 다른 저당권 제도와 연관해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라 부합 제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유권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일단 책에 잡고 시험에 중요한 부분이 요거 포인트가 여기라는 걸 좀 알아두고 공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좀 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224페이지 가시면 211조가 있죠. 224페이지 책 찾으셨어요? 자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일단 사용, 수익, 처분을 위출하시고 얘는 지난번에 배웠듯이
소유권은 권리라고 그러고 사용수익 처분은 뭐라 그러죠? 권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능. 자 그렇게 써두시고 이제 칠판 올까요? 일단 바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봅시다. 뭐 소유권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파트 소유할 수 있고 토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책상 의자 그다음에 자전거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소유권인데 일단 시험 문제 하나 맞춰봅시다.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의 X예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X일까요?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꿔서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O의 X예요. 걔는 O.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걔는 X.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파트는 이건 물건, 아파트 분양권 얘는 권리라는 분양권 권리니까 일단 조문을 보시면 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 중요한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 거기다가 물 동그라미하고 위에다 조그만하게 물건 이렇게 한번 써봐요. 물건. 자, 요 시험용으로 걔가 이제 일단 중요한데 이제 칠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 지난주에 봤었던 그림이죠.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건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긴 거니까 이런 건 뭐라고 표현하죠? 원시취득. 그 다음에 갑이 이 건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수익을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사용수익 처분과 같은 경우는 권능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수익과 관계된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하고 그 다음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 얘기? 교환가치입니다. 이때 소유자인 갑은 사용가치도 지배하고 교환가치도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성질은 뭐라고 표현하죠? 전면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건물 소유할 수 있죠. 건물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 토지도 소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전거, 자동차, 책상, 의자 이런 거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토지하고 건물 합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동산. 그 다음에 자전거, 자동차, 책상, 의자 다 통틀어 말하면 얘는 동산. 그러면 동산하고 부동산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물건. 여기 기억 나실 건 뭐냐면 이렇게 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에 한한다는 거예요?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는 얘가 일단 중요합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어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때 꼭 2번 별표 좀 합시다. 얘는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고요?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은 오로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오로지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다 써야 되겠네요. 권리 X.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O의 X.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표현할 때 나 이번에 분양권 3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 1개를 팔았어. 그런 말 쓰잖아요. 분양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을 준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에 한한다고요?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에 와서 그러면 이때 이 소유권은 물건에 해당되는 이유가 뭐죠? 소유권이 물건인 이유.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다음 물건이라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질이 있다죠. 뭐가 있다는 거죠? 배타성과 절대성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배타성과 절대성이 있다. 그러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의 소유권하고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을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가지는 건 안 되죠. 이게 무슨 주의죠? 일물일권주의.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을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밑에 을에게 팔았으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걸 등기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죠. 이게 무슨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 그 다음 등기해야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걸 이걸 무슨 주의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립요건주의. 그 다음에 요 갑의 소유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그럼 갑의 소유권에 침해가 생기면 당연히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물권의 특질이 개별 물권에도 계속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쇼시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이 어디 오냐면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자, 먼저 좀 조문을 좀 읽고 갈 텐데,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조문이 245조 1항입니다. 245조 1항. 245조 1항.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45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몇 년간이라고 되어 있죠?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무한 자는 점유하는 자는 무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취득쇼의 대표적 예를 하나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번 주에 취득쇼 수업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저 시골에 있는 자기네 땅이 좀 되게 걱정이 되나 봐요. 읽어봤듯이 이게 어떤 사람이 내 땅을 20년 동안 점유해서 등기를 하면 소유권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시골에 있는 땅에 관심도 없다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취득시를 공부해 보니까 자기 시골에 있는 땅을 누가 점유하면 내가 소유권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이 많더라고. 그 질문이. 우리 시골에 있는 땅 어떻게 하죠? 굉장히 걱정하시던데 그 시골에 있는 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골에 있는 땅이 여러분만 걱정하겠죠.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부하기로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아? 뭐 이렇게 시골에 있는 땅이 여러분을 걱정할 것 같고, 하여튼 시험 끝날 때까지는 시골에 있는 땅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 푹 놓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일단 중요해요. 자, 칠판을 봅시다. 갑,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지난번에 소유의 의사 한번 했었죠. 그럼 점유와 관련해서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가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 없는 게 타주 점유. 그러면 소유의 의사라는 게 타인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척.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봐야 되겠다. 게 소유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의 땅을 1951년 1월 1일부터 쭉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점유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점유를 시작했으니까 을의 이름 뭘까요? 갑은 소유자, 을은 점유자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19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해서 1971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총 20년을 점유를 한 거예요? 아니면 20년 하루를 점유한 거예요? 1951년 1월 1일부터 1971년 1월 1일까지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럼 딱 20년을 점유한 거예요? 20년 하루를 점유한 거예요? 딱 20년을 점유, 20년. 원래 기간을 계산할 때 년, 월, 일로 기간을 계산할 땐 첫날, 초일은 기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월 1일 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첫날은 51년 1월 2일이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1년 1월 1일이 되면 딱 20년 기간이 되는 겁니다. 20년 하루가 아니고 초일 불산입의 원칙 때문에 딱 20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매해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소유회사를 가지고 이 땅을 계속 경작을 한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유취득쇼가 완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245조 1항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무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칠판 볼까요? 이렇게 점유취득쇼가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중에는 을이 그냥 점유자인 거고 20년 기간을 채웠으니까 이때는 취득쇼가 완성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자라고 하고 을은 취득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시효 완성자는 일단 뭐만 완성했고 시효만 완성했고 아직 무엇을 하지 않았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쇼가 완성하였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에 보니까 무엇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되죠?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즉 갑의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를 가지고 매해 20년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쇼 완성이 돼서 얘가 등기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취득쇼가 완성했다는 걸 이유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은 유지될까요? 상실할까요? 지금 을이
취득쇼를 통해서 등일해서 소유권 가져갔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유지돼요, 상실해요? 상실한 이유가 뭐예요? 그 지난번에 봤던 그게 일물 일권주의. 그러니까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이 한 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갑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요 취득쇼는 어쨌든 우리 20년간 점유해서 등기하면 우리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고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득쇼가 뭐냐면 이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거예요? 아니면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인 거예요?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이는 절대 진정한 권리자, 갑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경제하겠다는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취득쇼 존재 이유입니다. 취득쇼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라고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럼 이게 그 취득쇼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좀 풀고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쇼 부분에서 뭐 기산점 내용도 중요하고 취득쇼 완성 후의 법률 관계도 중요한데 걔는 시험용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기본 과정 가서 하도록 하겠어요. 이건 취득쇼의 의, 존재 이유, 종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기초 과정이니까 다시 칠판을 보시면 이제 취득쇼와 관계된 오해 몇 가지를 좀 풀고 가겠습니다. 먼저 취득쇼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취득쇼는 땡 잡는 제도일까요? 아닐까요? 취득쇼는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의 소유권 없어지고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뭐 되게 땡 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땡 잡았다고 말할 때는 드리는 노력은 별로 없고 결과는 크고 이럴 때 땡 잡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취득쇼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사실 상태. 그러면 이 우리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몇 년간 점유해야 돼요? 20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여러분이 어떤 땅에 대해서 취득쇼를 할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이에 몇 살을 더해야 돼요? 20살을 더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나이에 20살 더하면 몇 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 소유권 취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폭삭 늙었을 때 그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럼 여러분 20년 전에는 뭘 하셨어요? 20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해야 지금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얘는 절대 땡 잡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가지고 토지를 매매 경작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취득쇼가 땡 잡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취득쇼가 어떤 면이냐면, 요 취득쇼가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땐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땅 주인인데, 딴 놈이 와가지고, 그럼 내가 소유권을 뺏기는 건 굉장히 반사회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취득쇼가 되려면, 이 취득쇼가 점유 취득쇼 몇 년이죠? 20년.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뺏기기 전에 갑을 사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방법 없이 무조건 을에게만 소유권을 주면 취득쇼는 이상한 제도인 게 맞죠. 근데 이 갑을 사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갑의 땅을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갑하고는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은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자기 땅을 경작하고 뭐 건물 같은 걸 세워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봤던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사람의 토지 소유권을 을이 뭐 한 걸까요? 침해한 거죠. 침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경과한 시점에 갑이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이때는 을의 취득쇼가 중단돼요. 그러니까 중단된다는 건 뭐냐면 10년 동안 진행이 됐던 건 다 꽝이 되고 새롭게 20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별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전화하면 돼요. 전화해서 세 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소유자고, 네가 점유자고, 너는 나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전화하면 또 전화 녹음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고 너는 점유자인데 불법 점유자인데 그냥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인 거예요. 뭐 좀 성의를 좀 보이려면 내용 증명 보내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갑이 물건원 조건 행사하면 을의 취득시효가 중단되니까 10년 동안 했던 거 다 꽝이 되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취득시효 하려면 몇 년 점해야 되죠? 20년 점해야 되죠. 그럼 갑이 물건원 조건 행사해서 을의 취득시효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럼 을은 다시 20년 동안 또 점유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시 10년 경과 시점에 갑이 또 물건원 조건 행사를 한 거야.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또 10년 진행 다 꽝 나는 거죠. 다시 또 몇 년 늘어나는 거죠? 20년. 그럼 또 몇 년 점유를 해야 돼요? 20년. 그 이번에 이제 쭉 얘가 이제 2번 중단이 된 거예요. 2번 중단이 돼서 전부 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19년째 나가 이렇게 물건원 조건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9년 동안 다 꽝 나고 다시 몇 년 늘어나는 거죠? 20년. 그럼 3번 중단돼서 전부 다 더 열심히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라는 애가 계속 숫자를 이렇게 세고 있다가 취득시효 완성이 하루 전날 전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다 꽝. 몇 년 늘어나죠? 20년. 그럼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이다. 이거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0년에 한 번씩 20년에 딱 한 번 나가라는 말만 하면 을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예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에게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원 소유권 행사를 해서 취득시효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제 을의 사실 상대를 존중해서 을에게 권리를 주겠다. 이게 취득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예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물건원 소유권을 줬으니까 권리를 행사해야 되죠. 그 법원 중에 뭐가 있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물건원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그걸 행사를 하면 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갑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는 을의 사실 상대를 더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득시효가 이상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있는 땅이 걱정이 되거든 전화 한번 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한번 해놓으면 몇 년 벌 수 있는 거죠? 20년 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년 안에는 합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중단 조치가 바로 물건원 소유권 행사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책에 와서요. 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225페이지 오시면 취득시효의 의 찾으셨어요? 취득시효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됐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됐다. 아까 여기 설명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취득시효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라고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 취득시효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그 취득시효 종류는 꼭 별표를 합시다. 취득시효 종류 별표.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취득시효하고 동산 취득시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부동산 취득시효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가 아까 봤던 245조 1항인데 다시 그 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20년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얘는 이름이 무슨 취득시효로 되죠? 점유 취득시효. 얘는 그 점유 동그라미하고 등기를 동그라미 해봐요. 얘는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는 형태이라 그래서 이름이 점유 취득시효가 된 겁니다.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로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뭘 먼저 하는 걸까요? 등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서원이 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일단 핵심 뼈대는 뭐냐면 등기한 자가 밑줄합니다. 일단 10년간 동그라미하고 점유 이렇게 그게 핵심이에요.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거꾸로죠. 뭘 먼저 해놓고 등기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 기다리는 거죠. 그다음에 등기 기간도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점유 기간도 몇 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대신 기간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등기 기간 따로 계산해서 10년 and 점유 기간 따로 계산해서 10년 그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는 시점에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잘 보실 내용이 뭐냐면 그 점유가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럼 좀 전에 봤던 점유 취득시효하고 일단 기간은 다른 건 맞는데 약간 요건이 다른 게 있죠. 거기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까지는 똑같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선의 무과실. 일단 그거 중요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선의 무과실까지 더 추가된다. 그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산 취득시효는 기간이 긴 장기 취득시효, 기간이 짧은 단기 취득시효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먼저 장기 취득시효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10년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일단 몇 년간이라고 되어 있죠? 10년간. 자, 그러면 이 동산 장기 취득시효는 주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옆사람 그 볼펜 있죠? 옆사람 볼펜 있으면 이걸 옆사람 볼펜 확 이렇게 세비세요. 옆사람 볼펜 이렇게 확 세빈 다음에 이 볼펜을 10년 동안 쓰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럼 10년 지나면 이 볼펜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준다. 이게 동산 장기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남의 물건이 확 훔쳐가지고 10년 동안 써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실제 생활에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동산 장기 취득시효는 일단 실제 생활에 별로 없으니까 판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요건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동산 단기 취득시효는 이제 딱 기간이 반으로 줄죠. 몇 년간이죠? 5년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선의 무과실. 이것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의 무과실이 동산 단기 취득시효에 들어간다는 점 기억합니다. 그럼 총 4개죠.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 장기 취득시효, 동산 단기 취득시효. 기간 어떻게 되죠? 20년, 10년, 10년,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보시면 이 4가지 취득시효 중에서 공통적인 요건은 뭐죠?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건. 아니 소유의 의사. 그게 더 중요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그러니까 자주점유인 겁니다. 자주점유, 평원 공연이 공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요건이라고 해서 선의 무과실에 들어가 있는 게 2가지죠. 선의 무과실에 들어가 있는 2가지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입니다. 그 법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거나 법에 있는 요건을 빼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의 무과실에 들어가 있는 2가지가 뭐라고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그럼 그 4가지 취득시효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건 무슨 취득시효일까요? 점유 취득시효. 그럼 다시 칠판 봅시다. 자,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 내용 이겁니다. 일단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때 취득시효를 통해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취득시효를 통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이다, 법률 규정이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갑하고 우리 무슨 매매계약 같은 걸 체결했다면 뭐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서 법률행위가 되겠지만 여기는 이 소유의사라는 건 의사표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는 거니까 자주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 갑하고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럼 지난번에 봤듯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87조. 그럼 이게 187조 조문이 상, 공, 판, 경, 기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상, 공, 판, 경, 기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기타.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죠. 얘는 그럼 기타에 해당되면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거야. 187조의 예외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냥 상공, 판경, 기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타 이렇게 찍고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지만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는 187조에 뭐라고요? 예외. 그러니까 상공, 판경, 기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취득할 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일단 쉬운 건데 실수하지 마시고 187조의 유일한 예배. 187조의 유일한 예배가 점유 취득시효고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이게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그럼 지난번에 봤던 매매 계약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갑이 건물 소유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갑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건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니까 이건 승계 취득이라고 말해요. 근데 취득시효도 잘 보시면 요 갑이 소유자이고 우리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유받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유받아서 우리 등기에서 소유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를 통해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교원에 원시 취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럼 이게 딱 보면 매매 계약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넘겨받는 거니까 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의 승계 취득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승계 취득은 잘 보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차근차근 보시면 느낄 수 있는데 이 승계 취득은 이 사용 가치를 넘겨받든 교환 가치를 넘겨받든 계약이라는 걸 반드시 해요. 물건을 넘겨받기 위한 계약을 반드시 하는데 여기는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통상의 승계 취득하고 성질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넘겨받기 위한 계약 같은 걸 절대 하지 않으니까 얘는 승계 취득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에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러니까 종전에 없던 권리가 우리에게 처음 생긴 것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원시 취득에 해당할 때 이제 등기 처리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갑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을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갑의 등기부를 없애고 원시 취득이니까 을앞으로 새롭게 보존 등기를 만드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무상으로 귀찮다는 거예요. 실무상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냥 이전 등기를 해서 갑의 등기를 폐쇄하지 않고 그냥 이 등기를 계속 을앞으로 이전해서 써먹는 거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승계 취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취득에 해당한다고요? 원시 취득. 그래서 그냥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데 등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취득시효가 소급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해제를 공부했었죠? 해제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지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제라는 건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대금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장래요. 이게 소급효 여부가 늘 시험 문제거리거든요. 그러면 취득시효는 소급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 73년 1월 1일에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럼 아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 대리죠. 그럼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을은 73년도부터 소유권 취득할까요? 아니면 71년도부터 소유권 취득할까요? 아니면 51년도부터 소유권 취득할까요? 51년. 그래서 요 뒤늦게 등기를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취득시효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요 71년에 등기를 하였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바로 하나 풀어봅시다. 밑에 요 점유 개시 시부터 등기 시까지의 지료 상당의 돈을 을이 갑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갑의 소유권 없어지고 을이 소유자가 된 거 맞죠? 그러면 요 점유 개시한 시점부터 등기할 때까지 갑의 땅을 쓴 거잖아요. 그럼 그 지료 상당의 돈을 을이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돌려줄 필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소급효. 그럼 아까 취득시효가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잃어버리면 요 점유 개시한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쓴 꼴이 되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을이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도록 해야 이게 존재 이유와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틀리면 안 돼요. 취득시효 소급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취득시효 소급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뒤에 또 소유권 취득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